여러분 나눠드렸던 평가 과제에 관한 문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6가지 슬라이드 만들어서 각각 슬라이드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과제가 뭐였냐면은 슬라이드 6개를 제작하는 게 슬라이드 6개예요. 그게 첫 과제인데 무작정 6개를 제작하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해서 6번째까지는 어떤 거로 하라고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새 슬라이드에 가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첫 번째는 어차피 제목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네 번째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컨텐츠 2개,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세 번째도 제목 및 내용, 네 번째도 제목 및 내용, 다섯 번째는 컨텐츠 2개, 여섯 번째는 제목만.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8번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8번 문제로 여기다가 디자인 요소를 어떤 거로 바꾸라고요? 테마를 고려청자. 고려청자가 없으면 다른 걸 하셔도 되는데 고려청자가 있으면 하자라는 거죠. 검정타이, 각 여러가지 있어요. 그렇죠? 고구려 벽화, 고려청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고려청자 모양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제목에는 뭐라고 입력한다고요? 파워포인트. 부제목에는 뭐라고요? 각자 이름. 이렇게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에는 뭐라고? 목차. 제목 내용에는, 텍스트 입력하는 내용에는 뭐를 쓰냐면은 3번이 표 작성이잖아요. 표 작성. 그러니까 표 작성. 그 다음에는 차트 작성.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제목 및 내용, 뭐 그림 가져오기. 그 다음에는 비디오 가져오기. 이렇게 이제 글자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제목을 뭐로 입력하라고요? 여기는 시간표 작성. 여기는 제목을 표 작성하지 말고 시간표 작성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그렇죠? 시간표 작성, 차트에는 성적표 작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고쳐 상관은 없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 알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이 이제 시간표 작성이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시간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는 성적표 작성. 그러니까 성적표라고만 쓰셔도 되고, 성적표 작성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본문 안에는 이제 성적표가 들어가는데, 성적표는 차트로 작성하는 거고요, 시간표는 표로 작성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슬라이드에는 제목에는 뭐 그림 가져오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비디오 가져오기.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뭐. 그렇죠? 예. 여기까지 충분히 다 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번호 1번 볼게요. 문제지 1번.
슬라이드 6개를 작성하라고 해서 슬라이드 6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상, 중, 하 중에 하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하라고, 상, 죄송합니다. 하가 아니라 상. 예. 하가 오른쪽에 있어서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왼쪽이 좋은 거였네. 그 다음에 2번. 1번 슬라이드 작성했어요. 제목 썼고요. 목차라고. 내용 썼고요. 그럼 다 했으니까 또 상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3번. 시간표 작성이라고 써놓고 이제 시간표 안에 내용을 써야 되는데 시간표는 뭐로 작성하라고요? 표로 작성하는 거니까 여기 표 삽입을 누르면 표가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간표에서 학창시절의 시간표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있었잖아요. 지금은 주 5일제지만. 그리고 1에서 6교시까지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7줄에 7칸 들어가요. 7줄에 7칸. 위에는 칸, 7칸에 밑에 7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월, 여기는 화, 수, 목, 금, 토. 여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두시는 것보다는 가운데 맞춤을 해야 보기 좋겠죠? 표가 좀 널찍하면 좋고요. 보세요. 이렇게 글자 쓰는 거는 쓰고 나서 블럭 잡고 나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높이를 높였더니 글자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요거로 탈락 그룹에 가시면 텍스트 맞춤을 중간에도 맞추세요. 그럼 중간으로 들어오고 아래쪽, 위쪽, 중간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 과목에는 뭐뭐 쓰면 되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돼요. 뭐 체육을 쓰든지, 뭐 미술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예, 국어를 하고, 뭐 국사를 하고,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시간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저께 뭐라고 했냐면 다 체육이라고 쓰셔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는 어떻게 만들죠? 차트로 만들자 그랬어요. 차트로. 그럼 차트 삽입을 눌러야 되겠죠? 차트 삽입 누르고 세로 막대형을 하든지 뭐로 하든지 상관없는데 확인 누르셔가지고 한쪽에 엑셀 화면에 뭐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여기는 중간고사, 밑에는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요 밑에 거는 빼버리더라도 그러면 요렇게 줄여야 되겠죠. 범위를 줄여야 되겠죠. 그 점수는 4.3 쓰면 안 되겠지. 뭐 85, 95, 뭐 75, 뭐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쓰세요. 이렇게 되면 성적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완성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과제니까 과정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가져오는 거에 가서는 여기 보면 그림 가져오는 게 있어요. 파일에서 그림 삽입 눌러서 그림을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아무 그림이나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도 그림 가져오기 눌러서 뭐 이런 그림을 가져오면은 그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비디오 가져오기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삽입에 가서 저 비디오라는 걸 클릭해 가지고 내 컴퓨터 상에 있는 샘플 비디오를 가져오던 뭐를 가져오던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라이브러리 비디오에 가면 샘플 비디오 있거든요. 걔를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동영상 비디오는 자동 재생 설정하세요 라고 해놨어요. 재생에 가서 자동 재생, 자동 실행이라는 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감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크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제목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8번 내용이 뭐죠? 8번 아까 고려청자 했고요. 9번은 어떻게 됩니까? 화면 전환 기능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 가시면은 슬라이드가 여러 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환이라는 메뉴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슬라이드는 뭐 밀어내기를 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닦아내기를 하고, 세 번째 슬라이드는 뭐 나누기를 하고, 네 번째 슬라이드는 나타내기 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걸 하시든지. 또 어떤 슬라이드는 도형으로 해도 되고, 어떤 슬라이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당기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전환 기능을 자유롭게 설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5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림 두 개에 대해서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가서 뭐 올라오기를 하던 날아오기를 하던 하나 진행해 주시고, 다른 그림은 예를 들어서 뭐 나타나기를 하시던, 아니면 여기에서 뭐 바운드를 하던, 편하신 대로 애니메이션 두 가지를 따로따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얘를 저장해서 뭐 파워포인트 해서 거기다 빼기 이름, 자기 이름을 쓰시면 알아보기 쉽겠죠? 어느 분이 보내시는 건지. 이렇게 해서 저장해 가지고 제 전자우편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해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도와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8시 전까지 저한테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게 과제입니다. 다 하신 분은 보내주시고 잠깐 책에 있는 내용으로 복습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8시에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속에서 라고는 글자가 적혀 있고, 부제목 적혀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로고를 집어넣을 겁니다 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제가 첫날에도 그랬듯이 이 파워포인트를 디자인 하실 때는 컴퓨터에서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그리셔야 돼요. A4 용지 이면지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제목 쓰고 부제목 쓰고 뭐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오른쪽 위나 아래쪽에 로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로고라고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종이에다 다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그려진 종이 내용을 보고 공통적으로 처리할 거는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처리할 거는 개별적인 슬라이드에서 꾸미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나름 숙달이 되시면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만 갖고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돼요. 중구난방돼서 하루 종일 작업했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막 식사도 소화도 안 되지, 막 어깨는 아프지, 짜증은 올라오지, 에이 안 하고 말아. 별 생각 다 들어요.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그린 거를 가지고 파워포인트 옮겨 넣는,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 제목 두 번째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겠다, 세 번째는 요렇게, 네 번째는 뭐 요렇게, 여기서 사업 소개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글자도 조금 허여머리한 것 같고,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번 꾸며 볼 겁니다.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면은 제일 상단에 부모 마스터가 있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각각의 모양에 맞는 마스터들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꾸미실 거냐 하는 건데, 자 교재 207쪽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서요, 어떤 마스터로 들어갔냐면 부모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제일 위에 페어런트 마스터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여기가 여기 배경 서식이라고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예. 제일 위에 어떤 건지 클릭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디 비어있는 데 가시면, 글자가 있는 데 말고 비어있는 데 가서 오른쪽 누르면 배경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제목 마스터가 들어가는 글자 및 도형이고요. 여기는 본문이 들어갈 글자 및 도형이고, 이 밖에다 오른쪽을 누르면 배경 서식이라고 뜨는데, 여기 가서 색깔을 내가 칠할 건지
그림 배경을 깔을 건지 이걸 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림을 채워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채워라. 근데 그림을 채우라 그랬더니 이게 뭐야? 질감이 채워졌잖아요. 그럼 여기 파일을 찾아가지고 아까 우리 보셨던 그 샘플 우리 수업하는 자료 있잖아요. 수업하는 자료에 가서 파워포인트 11장에 실습에 가면 여기 이미지라고 하는 동네에 그림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요거 본문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넣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S 본문 이거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갈 본문 그림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삽입을 누르면 얘가 이제 하나 들어왔죠. 배경 서식이 안 뜨는데요? 배경 서식이 안 뜬다는 거는 여기 이 글자가 들어있는데 말고 밖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야 배경 서식이 떠요. 배경 서식에 가셔서 그림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림을 선택하겠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질감이 먼저 채워져요. 그럼 그 밑에 파일에 가서 예, 우리 11장이니까 11장에 있는 그림 중에서 하나를 차지해야 돼요. 얘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배경 그림이 쫙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는 전체 배경에는 이 그림이 들어가겠다. 그런데 슬라이드 제목이 제목이 있었잖아요. 제목. 그리고 목차가 나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컨텐츠 2개짜리도 있었고 제목만도 있었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각각에 가서는 또 책에서 말하는 대로 꾸미래요. 첫 번째 부모 마스터 밑에 있는 첫 번째 여기 가서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비어있는 영역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배경 서식, 또 파일 배경 파일 가서 이때는 메인 얘로 바꾸고요. 그럼 전체는 다 이건데 첫째만 이 그림으로 가겠다. 첫째만.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 레이아웃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는 또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을 파일에 가서 간지난다 그러나? 멋있는 거래. 간지난다는 게 멋있는 거래. 네, 그래서 삽입을 누르면 얘는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밑에 거, 그 밑에 게 뭐냐, 이거 한번 해볼게요. 209페이지 보면은 빈 화면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나서요, 컨트롤 D를 두 번 누르면 똑같은 게 복제가 될 거예요. 컨트롤 D를 누르면. 예. 그래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다 놓고 배경을 아까 그 그림이 아니라 요 배경이 아니라 다른 거 목차 요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빈 화면은 엔딩이라는 거로 바꾸래요. 요거로 바꾸래. 무슨 얘기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들이 굉장히 멋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림들이 멋있는 게 있는데, 이 그림 중에서 처음에 실습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본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본문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그림이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다 이 그림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제목 슬라이드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만드는 제목 슬라이드, 얘는 어떤 그림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그림으로 바꾸래. 메인 이거로. 그 다음에
비어있는 화면을 우리 빈 화면 이런 건 있었고 아까 제목만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아까 연습할 때. 근데 제목만 말고 빈 화면을 만들 때는 그때는 요거 어디 있더라 간지 이거로 바꾸래요. 근데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엔딩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목차가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만들려니까 비어있는 화면에 가서 이 비어있는 화면에 가서 하나 만들고 나서 컨트롤 D가 복제인데 두 번 눌러주니까 세 개가 만들어진 거죠. 두 개 더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요 아까 본문에 있는 요거 목차 그 다음에는 엔딩 요거로 이제 각각 바꿔 놓은 거죠. 여러 가지 슬라이드로 바꿔 놓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천천히 하시면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가능하게 다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로 이제 빠져나오면은요, 마스터를 빠져나오면 보시다시피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게 마지막에 이 그림은 뭐였죠? 간지네. 간지.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를 빈 화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빈 화면도 이런 빈 화면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저런 빈 화면이 나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빈 화면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 중에 골라서 쓰면 돼요. 빈 화면도. 제목 및 내용도 요 제목, 요 그림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꾸기 나름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다 만드니까 아까 다시 보세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제가 부모 마스터에 가서 배경 그림을 없앨 건데요. 이 배경 그림을 없애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여기서 배경 그림을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초라한지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빠져나가면 보세요. 이렇게 허연 바탕에 글자만 써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멋있게 꾸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여러 개를 놓고 아 그래 첫 화면에 이게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는 얘가 나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배경 그림이 나오면 좋겠고 어떤 그림이 나오면 좋지를 미리 잘 생각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본문 중에서 불편했던 점이 있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스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얘를 배경 그림을 뭐로 바꿨냐면요 요거로 바꿨었거든요. 요거 본문 이거로 바꿨었어요. 뭐가 불편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 글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제목 글자가 반 섞였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야? 반토막 났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바꾸려면 다시 보기에 가서 마스터에 가서 이 글자 제목이 들어간 글자를 올려놔야 돼. 이렇게 올리면 글자가 저 안에 있는 파란색 배경에서 나올 테고 대신에 글자 색깔은 뭐로 바꿔야 돼요?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나와야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가 잘 보이지. 제 생각엔 이게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럼 제가 빠져나와 볼게요. 보세요. 이 글자 색깔 어떠나 보세요. 아까는 검정색이었는데 중간에 걸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얀색 글자가 파란색 배경으로 쫙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경 그림에 맞춰가지고 제목들이나 이런 걸 다 수정을 해줘야죠. 마스터에서. 저 파일을 열어놓고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 걸으니까 저게 없어지고 마스터 제목 스타일 이런 것만 나오는데 보세요. 얘는 슬라이드 내용이고요.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꾸며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갔어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면
내용은 안 나와요. 내용은 안 나오고, 열어놓은 게 없어졌어요. 저도 없어졌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밑에? 어디 있어요? 없죠. 아까 제가 마스터를 다 닫으니까 나온 거지. 아, 닫으니까 나온 거지. 네. 예. 맞아요. 자, 마스터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 마스터에 가서, 요 글자. 이 글자가 나오는 틀을 조금 올려주세요. 그리고 색깔을 하얗게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아니, 이게 없어져서 깜짝 놀랐네. 예. 안 놀라셔도 돼요. 다 살아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배경도 아까는 책에서는 이제 뭐 요거 메인 이거로 바꾼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빈 화면 같은 경우도 배경을 뭐로 바꾸는지 거기 이제 나오죠. 그렇죠? 어떤 거는 간지, 어떤 애는 또 배경 그림을 뭐 목차, 어떤 애는 배경 그림을 또 엔딩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조금씩 고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빠졌죠? 로고. 이 자리에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 로고. 어디는 로고 어디에 들어가고, 로고 들어갈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로고를 넣어주면 안 되고, 로고도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마스터에서 로고를 넣어주면 되죠. 로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요거를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이 글자가 이렇게 파란색 배경 그림 위에 올라오게끔 마스터에서 부모 마스터의 위치를 좀 조정해 주세요. 51분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오피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인데, 이걸 우리는 오피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오피스를 스마트폰에서 할 수 없느냐, 또 인터넷상에서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한번 보실래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접속되어 있는 그 인터넷용 오피스거든요. 인터넷상으로 접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파워포인트 열면은 파워포인트 실행이 돼요. 인터넷상에서. 예. 요 화면은 인터넷상에서 보시는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이고요. 요렇게 뜨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 PC상에서 보는 파워포인트 화면이고요. 클릭하면은 여기 뭐가 좀 글자가 나오다 말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렇게 여기서 다 작업이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는 건데, 이걸 하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여기 이제 전 로그인을 해놨는데, 로그아웃. 네. 그것도 자세히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어디냐면은요, 222페이지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office.live.com에서 사용해 보래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인터넷 실행하셔 가지고요, 예, office.live.com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에 office.live.com 이렇게. 그러면 www.office.com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예, 로그인 하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 회원 가입을 안 돼 있으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래서 회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암호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오피스 2016 설치라고 써 있어요.
얘를 설치하면은요, 얘를 설치하면 이 컴퓨터에서 오피스 2016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를 설치하면 2007도 작동 안 되고 2010도 작동 안 되고 아무것도 작동 안 돼요. 집에서 혼자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여러 명이 써야 되잖아요. 버전별로. 그럼 안 되죠. 이건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계정을 다운로드 사용하실 때 제 전자우편 주소는 대학 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2015년에 졸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학적이 붙어 있으니까 학교, 대학 그 전자우편 주소를 쓰거든요. 그럼 학생이라고 인식을 하죠. 교직원이든 학생이라고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8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은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혜택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좀 뭐랄까 더뎌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더뎌. 그리고 컴퓨터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아무리 인터넷 환경이라도.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뭐 PC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숙소에 갔을 때 숙소에 가면 요즘은 컴퓨터들이 있더라고요. 호텔이든 뭐 어디 뭐 모텔이라든지 가보면 있는데 거기에 오피스가 안 깔려 있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안 깔려 있으니까 요 MS 오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갖고 엑셀 파워포인트 업무를 해라 이런 얘기죠. 아니면 지하철 타고 또는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 인터넷상에서 전자우편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급히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스마트폰용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스마트폰 앱에서 여러분들이 그 앱 스토어 들어가시면은 플레이 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엑셀 파워포인트로 검색해 보시면 여기다 파워포인트 검색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창이 뜨면은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여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렇게 엑셀도 있고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있고요. 이거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서 검색하셔갖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근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데이터 요금이 나가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무제한 요금제 쓰시면 상관이 없지만 요금제가 조금 비용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댁에 가셔서 와이파이 상에서 하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MS 워드도 그렇고 그렇게 설치를 해서 아래 한글도 사실은 설치가 되는데 아래 한글은 돈을 내고 쓸어요. 자 여기다 제가 한글이라고 써볼게요. 한글 여기 보면 한컴오피스 한글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얘는 무료인가? 얘는 넷피스라고 되어있죠. 넷피스 이거는 유료 계정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넷피스 24 유료 계정. 그러니까 얘는 공짜인데 그 안에 환경을 이용하려니까 유료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아까 한컴오피스 넷피스 이것도 마찬가지 넷피스예요. 넷피스는 유료 환경입니다. 유료 환경 무료가 아니고요. 처음에 사용하시면 무료로 몇 달간은 사용하라고 하는데 대신에 뷰어 이건 공짜고요. 이건 공짜고 뭐든지 뷰어는 다 공짜입니다. 뷰어는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로 누가 보낸 거를 볼 수는 있어요. 고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아까 제가 뭐 파워포인트 이렇게 검색을 했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 검색을 하면은 요런 것도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것도 보이고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구글이 만든 파워포인트입니다. 구글이 만든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로 쓰세요. 공짜예요. 이것도 파워포인트랑 흡사해요. 똑같은 건 아니고 흡사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프로그램도 있어요. 우리 네이버에 로그인 하시면은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구글에서 만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처럼 아무래도 구글이 제일 유명하죠. 구글이 가장 유명해요. 이건 무료고 엑셀, 파워포인트는 유료고 구글은 무료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거를 사용하실지는 몰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화면이 작다 보니까 요 스마트폰 가지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비비고 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할 수 있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PC 환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이 스마트폰 갖고도 과제를 하더라고요. 이거로 엑셀도 작업하고 이거로 파워포인트 작업도 해서 선생님들한테 과제로 제출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학생들은 좀 잘 따라해요.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제법 아는 입장이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해요. 예. 아래 한글도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뭐랄까 PC용 아래 한글하고 스마트폰용 아래 한글하고는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태블릿 갤럭시 노트나 이런 노트보다 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블릿상에서도 작업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태블릿도 PC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분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알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학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광고가 나오나 봐요. 광고. 근데 파워포인트 2016 학습하는 건데 웬걸 다 영어네. 우리나라 게 아닌데 볼 필요 없겠죠? 요거는 2007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요거는 2016이 튜터 파워포인트 공부하는 건데 다 영어네요. 우리말로 만들어진 거는 없는 것 같아. 예, 요런 거는 이렇게 학습하는 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에 뜨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건 2007이라서 의미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엑셀도 우리가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 엑셀을 공부할 건데 엑셀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엑셀을 설치해서 쓰실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설치하지 마시고 여유 나실 때 한번 설치해서 한번 해보세요. 답답함도 느낄 수 있고 만약에 없으면 엑셀이 내 컴퓨터에 없으면 외부에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죠. 보는 용도는 가능해요. 편집하기는 좀 불편하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네이버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사용하시면 네이버 크라우드에 네이버 오피스가 깔려 있을 텐데 여기는 없나? 여기 오피스라고 있네요. 예전에 크라우드 안에 엔드라이브라는 크라우드 안에 오피스가 들어있었는데 지금 오피스가 따로 독립적으로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이버 오피스라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와 같이 아리안글처럼 그렇게 작업하는 앱들이 있어요. 이건 무료입니다. 이걸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업하셔도 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 편하신 대로 여러분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그 네이버 크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참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차각차각 사진 찍으면 그것이 자동으로 크라우드로 전송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와이파이 말고 그 LTE 전송을 하게 되면은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금제가 조금 여유있게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착각 찍을 때마다 자동으로 크라우드로 넘어가게끔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막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 증거용으로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촬영한 게 그대로 다 크라우드로 넘어가니까 크라우드에 가서 보시면 되고 또 스마트폰을 내가 모르고 해서 덜컹 떨어뜨려서 고장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꺼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크라우드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다 보이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그렇고요. 여기 구글에 가시면 구글에도 여기 다 있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곳에 그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구글 드라이브에 로그인을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구글에 로그인 하면은요, 여기서 엑셀도 사용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은 동일하지 않지만 엑셀이라고 하는 스프레드시트 기능,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이런 프레젠테이션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편하죠.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왜 오류가 났나? 로그인이 안 들어가고 멈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 눌러서 문서, 이 아래 한글이죠. 엑셀, 파워포인트. 그 스프레드시트 클릭하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엑셀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프레젠테이션 하면 파워포인트 창이 뜨고요.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테마 같은 걸 선택해 가지고 이런 테마, 그러면 테마가 싹 바뀌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작업을 합니다. 편하죠. 그러니까는 기능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지 않으면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로 만들어서 발표해도 돼요. 여기도 슬라이드 쇼 있으니까 다 슬라이드 새로 만들어서 새 슬라이드, 또 새 슬라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복제할 수도 있고요. 레이아웃 적용. 그래서 얘는 뭐 제목 및 2개 이런 거, 도형 2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 슬라이드, 여기 배경 레이아웃 적용 눌러서 여기는 뭐 제목만, 이렇게 제목만으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도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다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작업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작업하는 게 용도지 멋있게 꾸미는 것보다는. 제가 첫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멋있게 꾸미려고 애를 쓰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더라. 회사 내에서는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멋있지 않으면 못 만들었다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외부 손님을 모셔놓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식구들끼리 보여주는 거라면 요점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포스잇 이런 데다가 필요한 메모만 해서 사장실에다 붙여놓고 가라 그래요. 그럼 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써가지고 사장실에 붙여놓고 가면 사장님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다 수거해 가서 본다는 얘기죠. 굳이 저거를 가지고 밤새도록 만들어서 한 30분 발표할 거를 몇 날 며칠 작업한단 말이에요. 한글 작업이요. 한글에 이렇게 막 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옮기면 또 이렇게 다 손작업이 들어가잖아요. 복사에다 붙여놓고.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한글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거는 방송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잘 만들어지는 거고, 그 배우들은, 탤런트들은 그렇게 못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파워포인트가. 예. 이제 많이 아는 사람들은, 고수들은 금방 만들어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모장에다 글을 써요. 메모장에다가 한번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를 구글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고,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중요한 거고, 뿐만 아니라 이 구글은요, 이렇게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설문지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거든요. 여러분 설문지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그 문자로 받아보시는 거 이런 거요. 그거를 보통 구글에서 만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또 요즘 따라 하더라고요. 네이버가 기능이 더 재밌어요. 많아요. 기존 구글보다 모방을 했으니까 더 많은 걸 넣어놨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갖고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 PC 관리와 활용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저 국부센터에서 하는 건데, 거기 가면 이렇게 설문을 만들어서요,
여기 질문을 이렇게 해요. 질문을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럼 이거 질문을 제가 링크만 알려드리면 오셔가지고 다 쓰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앞에 제가 연락처가 있고 해가지고 잠깐 가려놓은 건데 거기 이름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 옆에다가 쓰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뭐 100명이고 들어와서 다 글을 쓰는 겁니다. 협업이 가능한 거예요. 협업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요 주소만 알면 클릭해갖고 들어와서 다 작업을 하는 거죠. 기능이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너무나도 기능이 많은 게 바로 이런 그 IT 산업에 관련된 이런 정 프로그램들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로그아웃을 좀 해놓고요. 로그아웃을 안 하고 그냥 꺼버리면은요 다음 시간에서 접속을 하면 바로 로그인이 돼버려요. 위험하거든요. 꼭 로그아웃을 하시고 다음에 또 봤을 때 로그인이 되는지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메모장에서 이렇게 만들죠. 보고서 이정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1장 내용 1 내용 2 내용 3 그 다음에 제2장 내용 1 내용 2 제3장 내용 1 내용 2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메모장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다 미음만. 미음만 나온다고요? 여기 보세요. 서식 네. 글꼴 네. 글꼴이 뭐로 됐나 보세요.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지. 글꼴이 이상한 글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안 들어갑니다. 글자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궁서, 명조 이런 거 이런 맑은 고딕 이런 거로 되어 있으면 보일 겁니다. 자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파워포인트 화면에다가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요. 개요에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쭉 들어갔죠?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냥 슬라이드 쓴 게 아니라 개요에다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엔터 어떻게 됐어요? 보고서가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얘가 이상하게 됐다. 수준 내리기. 아, 수준이 왜 같이 움직이지? 이상하게 돼 있네. 이게 지금 제목이 여기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수준을 내려야 되는데 수준이 안 내려가네요. 컴퓨터가 뭐가 이상했는지.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개요에서 집어넣는데 개요에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뭐 부제목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고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면 페이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뭐 꼬여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글을 쭉 써놓고 나서 보고서로 발표할 글을 딱 써놓고 중간중간 엔터를 치면은 슬라이드가 구조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이 제목이고 요것이 이제 본문인데 본문에 들어가서는 탭키를 누르면 이 안으로 쑥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깨져가지고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면 쓰고자 하는 내용이 많을 때는요 타자 바빠 죽겠는데 난 또 손님들 만나야지. 그러면 글자 잘 쓰는 사람 보고 그냥 메모장에다 글자 좀 써주세요 라고 해요. 원고에 있는 내용 보고 쭉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쓴 내용을 파워포인트 갖다 놓고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엔터 쳐버리면 내용이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에 가서 좀 꾸미면 되는 거잖아. 이거를 무슨 뭐 연애 편지 쓰지 알록달록 꾸미는 건 아니니까. 근데 메모장 이렇게 치고 저 파워포인트는 어디서 하셨어요? 이거요? 아니 그거 메모장은 메모장 실행해서 글 쓰시고, 네, 네. 파워포인트는 여기 있으니까는 실행하시고. 대율 파워포인트는 있잖아요. 그럼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컨트롤 N이 새로 만들기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다가 개요에 가서 붙여넣기라는 건데, 개요에서. 컨트롤 V 그러면 이게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목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여기 가서 엔터를 치면 내용이 바뀌어요. 이렇게 얘는 1슬라이드, 2슬라이드, 3슬라이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여기서는 탭키를 누르면 얘가 1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제목으로. 근데 이거를 부제목으로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어요. 이제는 더 된다. 이상하게 꼬였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내용 1, 내용 2, 내용 1 해갖고 2장, 3장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꼬여가지고 안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보시다시피 보고서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보고서가 제목, 부제목이 알아서 싹싹싹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제목, 내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 슬라이드 놓고 나서 여기다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제목 및 내용에 가서 제목 쓰고 내용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개요에다 한꺼번에 쫙 써버려요. 그냥 붙여놓고 나서 엔터 쳐가지고 줄만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골머리 아파요. 하여튼 방법론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223페이지 다시 좀 볼게요. 라이브, 윈도우즈 라이브에서 파워포인트 다루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실습하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해 놓으시면 좋은 게,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 컴퓨터에다가 처음에 로그인 할 때 계정 패스워드를 걸 때 윈도우 10 계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윈도우 7은 그냥 윈도우 계정으로만 들어가는데, 계정을 만들지 않고 사람 이름, 계정, 패스워드 없어도 들어가요. 그런데 윈도우 10은 패스워드를 세팅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불편해요. 초보자들은. 근데 이제 패스워드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계하고 나만 아는 사이인데 내가 패스워드를 까먹으면 윈도우를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은 패스워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컴퓨터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인증받아 갖고 비밀번호 패스워드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컴퓨터에 와서 다시 로그인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보안성은 강력하죠. 윈도우 10이. 근데 가면 갈수록 보안성은 강력해지는데 사용자들은 보안성을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이제 넉다운 되는 거예요. 네, KO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225쪽, 6쪽 해가지고 227쪽에는 이제 아까 그 오피스닷컴에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글 써서 저장하고 불러오고 또 PC상에 있는 데이터를 글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기능도 되죠. 그리고 그냥 인터넷상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거기에도 크라우드가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크라우드가 있으니까 네이버 크라우드처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PC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인터넷상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인터넷상에 저장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작업하고 저장하면 한국에 가서 열면 되잖아요. 부산에 가서 출장 가서 작업하던 거 저장해 놓고 서울에 와서 다시 열면은
인터넷상에서 작업해 놓은 거니까 다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USB로 작업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어떤 분도 그랬잖아요. 작업은 직장에서 했는데, 집에서 했는데 USB 메모리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못 열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작업을 해서 저장해 두면 언제 어디든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대신에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는 못 열어보겠죠. 근데 솔직히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는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디 가든지 인터넷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글이라는 곳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구글.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파워포인트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우리 한컴사, 아리안글을 개발한 한컴사에서는 한쇼라고 하고, 한쇼, 한글, 한셀, 한쇼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나 기능은 거의 같아요. 기능은 같아요. 우리 여기 컴퓨터에 그게 있나 볼까요? 한쇼가 깔려있나 좀 볼까요? 네, 여기도 있네. 한쇼. 한쇼가 있어서 그림이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한쇼를 실행하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기도 똑같이 파워포인트처럼 열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서 제목, 부제목 쓰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제목 및 내용 쓰고,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컨텐츠 2개 쓰고, 여기서 제목만 쓰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4개짜리도 있네, 4개짜리. 파워포인트는 4개짜리가 없잖아요. 2개짜리 밖에 없는데 얘는 4개짜리도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표를 집어넣을 건지, 표, 여기는 뭐를 집어넣을 건지, 그림을 집어넣을 건지, 이런 거. 그래서 4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거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한컴 오피스는 4만원이면 사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처럼 한셀, 한컴, 한글, 한셀, 한숏 3가지가 들어있는 세트를 혼자 쓰는 거라면 35,000원. 하나 사서 3명이 같이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3사람이 쓰게끔 45,000원. 그럼 하나 사가지고 3명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예. 저도 하나 설치해 놓고 애들도 설치해 주고, 그러면 동시에 여러 명이 쓸 수가 있고요. MS 오피스는 한글,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살려면 학생용 버전이 12만원, 프로페셔널 버전은 한 50몇만원 달라요, 가격이. 예.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는 구글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기능이 거기 나와 있는 거고요. 구글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죠. 237페이지에 스마트폰. 아이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아이폰에서만 얘기를 해놨네요. 추상하게. 안드로이드 제가 아까 알려드렸었잖아요. 어디 가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 사이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요, 로그인을 하시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이 다 있어요, 지메일 계정이. 그런데 내가 대리점에 가서 신청을 했을 때 대리점 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오신 손님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구나, 그럼 개통을 해드릴 때 거기서 직접 지메일 서비스 가입을 시켜가지고 개통을 시켜줘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개통을 어떻게 직접 하실래요? 그래서 개통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계정 쓰시는 거 있으세요? 계정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있으니까. 그건 제가 집에서 세팅하면 되니까 했더니 알아서 개통만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계정 갖고 있는 거 로그인하고, 또 삼성 계정인 거 로그인하고, 네이버 계정 로그인하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계정 패스워드를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에서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너 누구니 물어보겠죠. 그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은 비밀번호 교체하라고 여기서 문자가 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바꿔주면 비밀번호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계정 확인하는 건 쉬워요. 이렇게 쭉 훑어내리면 환경 설정 안에 들어가서 계정이라는 걸 클릭해 보면 그 안에 구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글 항목. 거기 들어가서 구글 계정을 보시면 알아요. 네. 여기 계정에 가면 크라우드 및 계정이라고 써 있네요. 제 핸드폰에는. 그럼 그거 터치해 가지고 계정 눌러 보시면 구글이라고 써 있거든요. 구글. 그럼 구글 눌러 보면은요. 여기에 지메일 주소가 써 있어요. 이 지메일 주소를 가지고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못해서 계정을 삭제해 버리면 여기 있는 연락처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거 있어요. 네이버 주소록. 그걸 설치하셔가지고 네이버 주소록에다가 보관하면 돼요. 저는 이 안에 전화번호가 한 4,000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네이버 주소록에 다 보내놓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공장 초기화 시켜버리면 내용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 주소록을 불러와가지고 다시 백업 받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일로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엑셀하고 뭐 검색을 한다 그랬는데 엑셀 이거 설치돼 있대요. 설치돼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기종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거 얘는 요거 요 위에 거 넥서스 7에 설치돼 있고요. 요거 727S가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이고 이건 설치돼 있고 얘는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나와요. 근데 고장 났어요. 고장 나는 바람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고장이 안 났을 때 제가 이걸 딱 누르면은요, 누르고 설치 버튼 누르면 원격으로 설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엑셀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요거 얘는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예,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넥서스 7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얘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럼 제가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를 거 아닙니까? 얘를 딱 누르는 순간 일로 자동으로 설치가 들어와요. 여기에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PC상에서 큰 화면으로 보면서 얘 설치해볼까? 이렇게 가보면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설치가 되고. 그게 PC에서 작업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큰 화면으로 보면서.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좀 볼게요. 요건 아니고 요 위에 더보기 눌러서 요거 얘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가보면 설치됨이라고 써 있는데 눌러보면은요, 설치가 안 되어 있네. 하나도. 여기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는 집에 있거든요. 태블릿이. 그럼 지금 설치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있는 태블릿이 알아서 설치가 돼요. 자동으로. 요거는 제 핸드폰 지금 들고 있는 거고요. 설치 버튼 누르면 설치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이 가능한 거죠. 편해요. 그래서 아까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는 아까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랬는데 요거 구글 프레젠테이션 설치됨. 여기 설치. 그럼 설치 안 됐으니까 설치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보면 설치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설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보시고 대신에 로그인을 꼭 하셔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설치해 놓은 거는요. 한번 설치해 놓은 건 얘가 등록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내 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치해 놓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요거는 제가 쓰는 핸드폰이에요. 제가 쓰는 핸드폰에는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 태블릿은 요건데 이 태블릿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이제 그건 화면이 좀 크니까 성경책 깔아가지고 거기 성경 보고 있고요. 요렇게 요런 것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장난 핸드폰에는 지금 뭐가 깔려있나 볼까요? 기본적으로 요만큼은 깔아놨네요 제가. 많이 깔려있네 뭐.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내 핸드폰에 어떤 게 등록되어 있는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핸드폰 두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다 두고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알면 괜찮은데 모를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 여기에 위치 정보를 선택을 해 놓으시면 더 좋아요. 위치 정보를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진동으로 해 놨거든요. 벨소리인데 제가 이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요, 진동으로 바꿔 놨어요. 그럼 여기에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관리자. 제가 여기 구글이라는 곳에 관리자라고 링크를 걸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가서 먼저 제가 누군지 로그인을 다시 해 볼게요. 제 핸드폰 찾고 있어요. 여기쯤에 찾고 여기쯤에 있대. 여기쯤에 핸드폰 배터리가 50%라는 것도 알아. 참네. 맞나? 어떻게?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어. 전원이 꺼져 있으면 뭐 방법이 있간디요? 살아 숨쉬고 있어야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저거 구글에서밖에 못 찾아요? 이게 구글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은 구글이 만든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이 구글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든 놈한테 물어봐야지. 구글한테 물어봐야지. 자, 통일로 어딘가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영진장 여관 뭐 어딘가 이쪽에 있다 그러는데, 이쪽에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재생을 한번 눌러 볼게요. 요거는 집에 있어요. 집에. 이거 집에 있어요. 근데 꺼놨나 모르겠네. 꺼놨으면 못 찾는 거지 뭐. 요거는 고장난 거라서 배터리가 빠져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못 찾는 거고요. 얘는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이 안 나네. 꺼놓고 왔는지 켜놓고 왔는지. 켜놓고 왔으면 연결이 되는 거고, 연결이 안 되면 꺼져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얘는 바로 찾았잖아. 이 동네 대략 찾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소리를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찾았잖아요. 대략 소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딘가 시궁창에 빠져갖고 지 혼자 소리를 빽빽 울리고 있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그랬더니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거기를 못 가는데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거든. 이거 누군가가 건들 것 같아. 이거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격으로 잠금을 처리해버려요.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공기계가 되는 거지. 공기계. 잠깐만. 아직은 여기 내 기기 찾기에서 기기를 찾았습니다 라고 나왔고, 아직 잠금 명령은 안 걸었어요. 잠금기 명령 걸면 패스워드를, 여기 패스워드를 이제 지정을 하라 그래요. 패스워드를 알면 상대편이 이걸 풀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찾아내는. 저거 삭제한 거를 다시 또 복제할 수 있죠. 삭제는 안 돼요? 복구도 한다고.
공짜는 안 되고 돈 내줘야죠. 돈 주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모르고 디카 사진 찍은 걸 하나 삭제해서 복구하려 그러면 몇십만 원 들어요. 스마트폰 복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컴퓨터 데이터가 삭제된 걸 복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비용이 좀 저렴한데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정보를 삭제한 걸 모르고 복구했다. 그럼 복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복구가 되네요. 복구가 돼요. 영구 삭제는 안 돼요? 참고로 스마트폰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 천안함 있죠. 천안함. 서해 이렇게 네. 빠진 천안함 있잖아요. 우리 네. 해군 함대. 그게 두동강에 나가서 컴퓨터가 다 물에 빠져갖고 다 난리 났었잖아요. 거기도 컴퓨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데이터 100%다 복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복원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에서도 그 스마트폰이 많이 물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100% 복원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 기술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업체에다가 이제 모르고 삭제한 거를 의뢰를 하면 복구를 해줘요. 본인 명의 확인하고 돈이 들지 많이. 요렇게 이제 자기 위치를 어느 정도 찾으면, 예를 들면 맞다, 여기가 우리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지, 내가 모르고 강의실 두고 갔구나.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사무실로 전화해가지고 여기 안무개 강사인데 강의실에서 제가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으니까 좀 보관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이 와가지고 여기 있네요. 찾겠죠. 근데 찾아봤더니 없네요 라고 하면 가다가 흘렸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참 좋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구글 계정을 정확히 잘 쓸 줄 아셔야 돼요. 패스워드 모르면 로그인을 못 하잖아요. 그런 기능이 따로 있다더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구글에 관한 계정들을 좀 넣어놨어요. 지메일, 캘린더, 플레이 뭐 이런 것들 다 넣어놨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시라고 좀. 위치 추적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내 거를 내가 위치 추적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237페이지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다루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또 LG에서 나와 있는 거, 이 다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스마트폰들인데,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글이. 그래서 이 구글을 사용하는 거에서는 구글 계정이 없으면 못 써요. 그래서 핸드폰을 여러분이 개통할 때 구글 계정이 없으면 이 기기 기능은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정확히 패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되고, 모르시면 교체 요청을 하셔서 본인이 자주 쓰는 패스워드로 교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 언제든지 PC상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책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엑셀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엑셀은 뭐 그림 보면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아무래도 숫자 입력하고 계산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좀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모양 위치 바꾸고 뭐 색깔 바꾸고 꾸미는 거지만, 엑셀은 계산 작업이 많다. 근데 계산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시킬 거다. 엑셀한테 시킬 거니까 어떻게 시킬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10개 더해봐라 명령, 거기서 덧셈 합계를 구해봐라 명령을 주면 엑셀이 착 계산을 해줄 거고, 계산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시킬 거니까 시킬 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키는 거를 배우는 거지, 시켜먹는 걸 배우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보고 계산하면 저도 안 하죠. 힘들어서. 그래요. 명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